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의 박동원입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지난 연말에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흉부 엑스레이를 찍으셨을 텐데 찍어봤더니 뭔가 이상한 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폐 사진에 뭐가 보인다고 합니다. 폐결절이라고 하네요.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 흡연자들은 아마 더 무서우실 겁니다. 이건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암이라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오늘 알아봅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호흡기 내과 전문의 김인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의 김인수입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호흡기 내과 전문의이시고 폐암 전문으로 보시고 기관지 내시경도 많이 하시고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폐결절 공부할 거니까 일단 기본 학습으로 폐부터 한번 알아보죠. 우리가 아는 건 양쪽에 하나씩 있다. 여기가 끝입니다, 선생님. 예. 그 뒤로 뭐 더 있잖아요. 예. 네. 폐는 네. 오른쪽과 왼쪽 예. 양쪽에 있고 오른쪽 폐는 상엽, 네. 중엽, 하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왼쪽 폐는 상엽과 하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이러한 폐의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서 네. 한쪽 폐에 그 결절이나 네. 암, 그 밖에 폐렴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예. 해당 부분만 절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해당 옆 전체를 절제하는 식으로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알고 봤더니 오른쪽은 폐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예. 왼쪽에는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예. 혹시나 폐를 떼어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 떼어내는 게 아니라 그 세 개 중에 하나 혹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전체를 다 도려내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이제 기본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만 이제 기관지가 이렇게 쭉 뻗어 나갈 텐데 선생님이 하시는 그 기관지 내시경은 요 기관지를 타고 들어가서 보는 시술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는 위나 대장은 뭐 다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끝까지 다 들어가진 못하잖아요. 기관지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예.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을 잘 보는 방향으로 시술이 진행이 되고 네. 전체를 보긴 하지만 해당 부분에 집중해서 네. 저희가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예. 약간의 그 제한점들 같은 거는 좀 있는 거죠. 예.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에 예. 비해서는. 위 대장 내시경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네. 점이 예. 환자분들이 흔히 표현하는 게 이제 기도에다가 기관지 내시경을 넣으니까 예. 누가 내 머리를 잡고 물에 담갔다 빼는 것 같다. 아, 그래요? 예,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위 내시경은 우리가 기도는 놔두고 네. 이제 식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호흡에 문제가 없지만 예. 기관지 내시경은 이제 기도의 일부분을 차지해서 기관지 내시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호흡 곤란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물에 빠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예,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폐결절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폐에 뭔가 뭐가 덩어리 같은 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뭘 폐결절이라고 합니까? 예. 폐결절은 우리 몸에서 이제 발견된 3cm 이하의 병변을 얘기하는 것이고 네. 원래 폐 실질에 없는 조직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러한 폐결절이 생기는 원인은 폐렴이나 결핵과 같은 염증의 흉터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예. 암의 초기에도 폐결절의 형태로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네. 3cm보다 더 크면 그럼 다른 이름이 있겠네요. 네. 그게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3cm 이상이면 예. 폐종괴라고 하고 네. 폐결절을 다루는 것과는 다르게 폐종괴의 경우 조직학적인 검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 그 폐결절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엑스레이를 찍거나 아니면 CT를 찍었을 때 뭔가 덩어리 같은 게 하나 보입니다라는 의미인 거지 이게 정확하게 뭡니다는 아직 아닌 건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영상 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했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암이라든지 그런 악성 여부를 감별을 하는 것은 반드시 조직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예. 조직을 획득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기관지 내시경도 있고 예. 수술도 있지만 영상학적 검사 단독으로 암을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 폐결절이라는 말 자체가 뭐가 보입니다라는 이야기 정도인 거죠. 그렇죠. 진단이 예.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상의 일종입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거는 조직 검사를 해 보셔야 알 수 있다라는 예, 얘기가 맞습니다. 됐습니다. 폐결절이
하나입니다인 분도 계실 것이고 폐결절이 5개가 동시에 발견됐으면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양쪽 폐나 한쪽 폐 구별 없이 어. 폐결절이 하나만 있을 때는 그 고립성 폐결절이라 하고 네. 여러 개가 발견이 됐을 때에는 네. 다발성 폐결절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한쪽이나 양쪽 여러 개 있을 땐 다발성 폐결절이라 하는데 주로 개수에 의한 차이고 성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발성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 다발성으로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 암, 네. 전이성 암 같은 경우에도 다발성으로 발견이 될 수 있지만 예.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결핵이라든지 예. 염증이 있을 때도 음. 다발성 폐결절이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고 조직 검사를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도 이렇게 보시고 대충 조직 검사 안 해도 요거는 악성이겠다, 요거는 양성이겠다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영상학적으로 악성의 확률이 높다, 낮다 정도는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영상학적 그 소견으로 네. 악성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 그 결절의 크기가 클 예. 경우 예. 또는 변연, 그러니까 네. 결절의 주변이 이게 삐죽삐죽하고 지저분할 경우, 세 번째는 네. 결절의 주변이 울퉁불퉁할 경우나 예. 아니면 결절이 커지면서 흉막을 갖고 들어가서 예. 흉막이 뾰족해지는 경우에는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대충 우리가 경험으로 요 정도면 악성, 요 정도면 양성 같은 구별은 있지만 정확한 거는 조직 검사를 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에게 암은 결핵이나 폐렴 같은 질병과 다르게 네. 되게 중하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암은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네. 확진은 조직 검사 이후에 네. 암이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경험적으로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폐결절이 있네요. 자, CT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뭐 조직 검사를 합니다. 이래서 계속 검사를 더 하시는 거죠. 예. 정말로 암이 나오는 경우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일단 100명 중에 예. 95명은 폐결절이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희소식이네요, 선생님. 예. 하지만 100명 중에 5명 같은 경우에는 예. 폐결절이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충분히 검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폐결절이 나왔다고 해서 다 무조건 긴장하실 게 아니라 5%만 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암인 걸 확인한다는 건 결국 조직 검사를 하는 건데 예. 우리가 내시경,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받을 때는 압니다. 이제 검사하면서 이렇게 조직 떼어납니다. 예. 이제 아시잖아요. 예. 폐 쪽의 결절의 조직 검사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폐 쪽의 결절의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은 크게 네. 3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검사가 있고 예. 두 번째는 경피세침 흡인법이라고 예. 몸 밖에서 바늘을 집어넣어서 해당 부위에 바늘로 이용해서 조직을 얻어내는 방법이 있고 예.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네. 그러니까 수술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조직 검사가 위나 대장과는 조금 다르게 뭔가 약간 무거운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실제로 약간 위험의 부담감을 안고 하시는 건가요? 내시경이나 그 경피세침 흡인 검사, 네. 수술 등의 위험성은 다른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경피세침 흡인 검사의 부작용 같은 경우에 기흉, 그러니까 폐에 공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네. 혈흉, 폐에 피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100명 중에 한 8명에서 12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검사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폐결절로 오시면 대체로 조직 검사 이건 해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보다 이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더 많겠네요. 할 필요가 없다고는 말씀은 잘은 안 드리고요. 예. 영상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직 검사를 안 하는 대신 예. 영상 추적으로 몇 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 간격이 그럼 얼마나 됩니까? 고형 결절 같은 경우에는 네. 8mm 이상이면 조직 검사를 하라고 권유돼 있고 예. 그 이하면 6개월에서 12개월에 한 번, 네. 그 이상이면 조직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3개월에 한 번씩 어. 영상 추적 관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이면 선생님 되게 자주 하실 것 같은 느낌이 계절 바뀌면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라고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병변이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네. 모양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
보통 처음에는 3개월, 네. 그다음엔 6개월, 아. 그다음엔 1년 이런 예. 식으로 간격을 늘려가다가 예. 어느 정도 악성이 아니고 양성 이미 확인이 되면 음. 그냥 건강 검진으로 추적 관찰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폐결절로 오시는 분들 연령대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젊으신 분들은 병원에 잘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폐결절은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0세 이상, 그러니까 예. 국가 건강 검진이 시작되는 40세 이상의 환자에게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예. 폐결절이 주로 발견되는 경우 중년 이상이라고 평가가 되고 예.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저설량 흉부 CT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상에서도 폐결절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폐암 고위험군에 대해서 저설량 흉부 CT 이름도 어려운데 이걸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 폐암 고위험군은 어떤 분들입니까? 폐암 고위험군은 어. 54세 이상의 과거 흡연자나 네. 현 흡연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 아, 예. 그밖에 이제 유해 물질 노출력이 있는 사람도 폐암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유해 물질이면 어떤 것들이죠? 우리가 선생님? 잘 알다시피 이제 성면이라든지 이제 직업성으로 이제 돌가루 같은 것도 막 마시고 이래야 되는 분들 그 맞습니다. 예, 채석장이라든지 예. 유증기 그러니까 뭐 정유회사라든지 예. 조리를 많이 해서 최근에 그 학교 급식 조리 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요리하는 정도로는 노출량이 크게 걱정이 되진 않지만 예. 직업적으로 조리, 특히 튀기거나 예. 부침 요리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아,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뭐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저설량 흉부 CT를 찍는다. 예. CT를 찍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저설량 흉부 CT라는 것은 뭡니까? 저설량 흉부 CT는 기존에 우리가 촬영하는 CT와는 다르게 네. 환자에게 노출되는 방사선 양이 적은 네. CT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검진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네. 저설량 흉부 CT에서 이상 소견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네. 추가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건강검진 받으신 분 중에 귀하께서는 폐암 고위험군이십니다. 이번에 올해 안까지 저설량 흉부 CT를 찍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무료로 찍어준다고. 예, 맞습니다. 여기 한 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한 번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이제 그 안에서 이게 뭐가 모양이 어떻게 나쁜지 양성인지 악성인지 대충 구별이 가능하다는 예,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폐결절이 나왔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폐결절이라고 부르는데 이유가 되게 다양하다고 하거든요, 선생님. 예,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폐결절이 생기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합니다. 네. 제일 많은 경우는 폐렴이나 결핵 등으로 인한 흉터로 변화가 가장 많고 옛날에 결핵을 알았었고 그에 대한 흉터다. 예, 이건 다행인 거죠, 선생님. 예, 다행입니다. 예.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 그밖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암의 극초기일 때도 폐결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게 걱정이 좀 되는 예. 케이스고. 예. 또 다른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밖에는 뭐 우리 지금 염증을 앓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 사르코이드증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일 때도 폐결절의 형태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임파선 같은 게 커져서 갑자기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폐 안에는 원래 임파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다른데 염증이 생기면 임파선이 커지기도 합니다. 붙죠.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게 폐결절로 오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뭡니까? 개회충이 폐결절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날 것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회 같은 거. 예, 네네. 이제 혈관을 타고 예. 그게 이제 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얌전히 있다가 이제 그 폐 안에서 죽으면 석회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럴 경우에는 별 다른 조치가 필요 않지만 예. 폐에 들어간 개회충 같은 것들이 네. 출혈을 일으키거나 폐 실질에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예.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예. 제일 걱정인 건 사실은 암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인 거고 예. 그 다음이 저는 이거 결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선생님 이 분야에 계시니까 예. 아직 한국에 결핵 환자들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예.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 사망률은 3위이고 예. 그 국가 정책으로 최근 결핵 환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는 보이고 있지만 네. 아직 극적으로 감소하진 않아서 아직도 네.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결핵은 초기에 치료하면 경과가 좋죠. 그렇습니다. 예. 조기에 진단을 해서 약만 6개월 잘 드시면 치료가 잘 되는
양호한 병인데 네. 치료를 안 하고 있거나 예. 진단이 늦어지거나 하면 네. 치료가 힘들고 예.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 결핵이 결국은 균들이 만드는 병이다 보니까 제때 치료를 안 하면 얘들이 내성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약을 먹거나 어. 자의로 중단하고 또는 약을 투약 기간이 다 안 됐는데도 네.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원래 있던 결핵균이 내성균으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선생님 보시기에 예,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사진 찍으면 폐결절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높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전자담배가 순하다고 아, 예.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실제 연구 결과에서는 폐암 발생에 있어서 연초나 예. 전자담배 간에 큰 차이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유전은 안 되겠네요. 그죠? 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암은 유전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예, 예. 하지만 주변 환경에 있어서 노출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면과 같은 유해 물질 또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서 네. 암 발생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보고는 여러 보고가 있습니다. 자, 폐결절 하면 또 최근에 유행이 됐던 게 유행이라고 하면 최근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간유리 음영 결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도 좀 어려운데요, 선생님. 예. 이것도 결절의 한 종류인가 봅니다. 네, 예. 결절의 한 종류고 옛날 이제 집에 사실 때 예. 뿌연 유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 밖에서 안 보이게 하는 예, 유리. 맞습니다. 예, 예, 예. 요즘은 잘 없는데 그거를 우리가 간유리라 그러는데 예. 그 유리와 같이 네. 폐의 일정 부분에 음영이 증가된 소견을 간유리 음영 결절이라고 합니다. 네. 간유리 음영 결절이 생기는 이유는 폐렴이나 폐 부종 등의 원인도 있지만 네. 우리 암의 극초기일 때도 아. 간유리 음영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그럼 선생님 간유리 음영 결절이건 아니면 그냥 뭐 동그란 결절이건 증상이 있습니까? 기침도 하시고 막 열도 나고 막 이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폐결절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워낙 작고 예. 폐에 미치는 영향도 작기 때문에 예. 우리가 기침이나 호흡곤란 같은 흔히 알고 있는 증상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폐결절이 커져서 예. 폐 종괴가 됐을 경우 음. 기관지를 압박하거나 네. 타 장기를 누르게 되면 네. 호흡곤란이라든지 기침, 네. 객혈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증상이 없고 그냥 건강 검진 받으시다가 우연히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맞습니다. 예. 예전에는 폐결절은 모르고 음. 지냈던 적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갑상선 결절과 똑같이 예. 영상 기술이 발달함으로 예. 폐결절을 탐지해내는 능력이 예. 증가되고 예. 그래서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조직 검사 선생님 어떻게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아까 뭐 이렇게 침 찌른다는 말씀도 하셨고 예. 왠지 약간 괜찮습니까 이거? 위험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예. 폐에 뭐가 생겼다고 네. 하면 거의 다 이제 전신 마취해서 해당 폐 구획을 절제해내는 폐 절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영상 기술도 발전이 되고 예. 기관지 내시경과 같은 도구도 도입이 되면서 예. 예전과 같이 다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로 기관지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얇은 기관지 내시경 한 3mm 직경이 3mm 되는 내시경이 있는데 예. 그것을 폐 말초까지 밀어 넣어서 네. 그 끝에서 직경 1mm의 초음파가 나옵니다. 아, 예. 초음파 프루브를 넣어가지고 예. 해당 부분을 탐지한 다음에 조직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예. 다음으로 새침 흡인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술 다음에 올해 시작된 검사입니다. 예. 그래서 검사 안정성도 있고 요거는 바깥에서 우리 주사 바늘 같은 예. 굵은 바늘을 찔러서 예. 해당 부위에 접근했는지 보고 네. 조직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예. 이제 수술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신 마취해서 해당 폐 구획을 절제하는 게 바로 수술인데 네. 예전에는 갈비뼈를 다 자르고 오, 예. 갈비뼈를 다 자르고 이제 수술을 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네. 이제 흉곽경으로 하게 됩니다. 흉곽경은 이제 한쪽 폐,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원하는 폐 한쪽에 예. 구멍을 3개에서 4개 정도 뚫고 예. 거기서 비디오 카메라랑 팔을 집어넣어서 네. 해당 부위를 그 비디오로 보면서 네. 절제를 하게 됩니다. 예. 보통 우리가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받을 때는 그냥 검사 받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보이면 선생님들이 다 조직을 일단 떼내고 보시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일단 이런 검사는 조금 마음 먹고 하는 검사인 거고
추적 관찰하는 거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 이렇게 그 위나 대장 내시경 하시는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죠. 예.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환자분들이 외래 오시면 예. 그냥 나 기관지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 내시경을 해달라. 예.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은 국가검진 프로그램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지만 네. 기관지 내시경은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따라서 검진 목적으로는 CT를 찍고요. 예. 이런 기관지 내시경이 그렇다고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검사 난이도나 네. 환자가 검사 시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위 내시경과는 다르게 예. 제한된 경우에만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까지 선생님 했습니다. 예. 아, 불행하게도 암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수술하시나요? 다 암이라고 다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예. 보통 1기에서 2기까지는 수술로 치료를 하게 되지만 예. 3기 이상부터는 항암 치료나 음.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서 네. 암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병기 설정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병기 설정 검사는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1기, 2기, 3기, 4기를 결정하는 검사인데 예. 폐암의 경우에는 뇌나 뼈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 그래요? 예, 일반적으로 머리 MRI 예. 그리고 뼈 스캔 네.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전신 사진이라고 말하는 페트 CT를 찍게 됩니다. 예. 그 세 가지 검사를 통해서 최종 병기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전이가 되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럼 이제 뭐 이게 운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폐고기만 있다. 다른데 전이가 안 되고 그럼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폐엽을 절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 이게 다 열고 하는 수술인가요? 아니면 우리 복부 수술은 요즘 다 복강경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복강경 같은 게 있습니까? 네, 흉곽경이라고 있고 네. 이런 기계가 도입되기 전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비뼈를 다 잘라서 어유, 예. 직접 육안으로 보면서 예. 폐를 잘라냈는데 예. 흉곽경 기술이 도입되면서 네. 환자 흉터도 최소화되고 예. 통증도 적어서 네. 요즘은 거의 다 예. 특별한 일이 아니면 흉곽경으로 폐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환자분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예. 48세 여성분인데 증상이 전혀 없으셨고 건강검진상에 뭐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좌상엽, 왼쪽 폐 위쪽에 뭐 23mm니까 2.3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떻게 되셨는지 사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검진 예. 이후에 폐결절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예. 실제로 환자도 이제 연말이나 건강검진을 했을 때 많이 오시는 경향이 미루고 있습니다. 미루다가 받으시죠. 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좌상엽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간유리 음연 결절이었습니다. 아, 예. 예. 하지만 크기가 23mm로 예. 10mm보다 큰 편이고 예. 그리고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네. 그 결절의 경계가 불규칙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음. 양성보다는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라 예. 수술적 진단 및 치료를 권유를 드렸었고 예. 수술을 통해서 폐선암이 진단이 되신 분입니다. 아, 예, 예. 이후에 뭐 병기 설정 검사를 했고 예. 병기 설정 검사상 타장기 전이가 없어서 네. 폐암 1기로 진단 후 지금 영상 추적 관찰하고 계신 분입니다. 좌상엽이니까 왼쪽 폐의 오른쪽이니까 절반 정도를 이렇게 제거를 하신 건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사진이 왼쪽 폐가 좀 쪼그라져 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좌상엽을 없앴으니까 예. 폐가 쪼그라들긴 합니다. 네. 간 수술 받으셨다 하면 간은 자라는데 왜 폐는 안 자라냐. 그렇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알고 계신 그대로 폐는 자라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수술 전에 이제 폐 기능 검사를 통해서 네. 폐에 얼마나 절제를 할 수 있는가 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고요. 예. 폐를 절제를 했다 하더라도 네. 폐가 이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술 후에 재활이라든지 네. 운동을 열심히 하면 예. 폐가 절제된 만큼 예. 그 부분을 보충하려고 어. 운동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폐 절제술 이후에 예전만큼 폐 기능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네. 폐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잘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볼게요. 예, 59세 여성분이시고 이분도 건강검진상의 이상 소견으로 오셨는데 사진을 보시면 하얗고 되게 작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뭐였고 이분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이분도 역시 건강검진을 통해서 진단이 되었고요. 네. 건강검진상의 우상엽에 음. 석회화 결절이 발견됐다고 해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예. 석회화 결절 같은 경우에는 염증의 흉터로 네.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 악성으로 전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 1년에 한 번 영상 추적 관찰 받으시라고 권유가 된 상태입니다. 폐암 얘기가 나온 김에 선생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나올 때마다 놀라는 통계가 그건데 남성암 1위가 어느새 폐암이 됐습니다. 예. 뭐 위암, 간암 이런 게 있다가 저 밑에 있던 폐암이 확 위로 올라가서 지금 1위가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선생님? 갑자기 이렇게 폐암이 많아진 이유가? 폐암은 원래 항상 상위권의 사망률을 가지는 암이었습니다. 예, 예. 암이었고 기존에는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게 상위권을 차지해서 폐암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로 보일 수는 있지만 네. 최근 들어 40세 이상에서 그 위, 대장, 내시경이 그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이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위암이나 대장암의 조기 발견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예. 따라서 위암이나 대장암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면서 네. 상대적으로 폐암이 도드라져서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폐암이 이전부터 많았다, 사실은. 예, 많았습니다. 항상 최소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암이었습니다. 예. 근데 뭐 워낙 1위암, 2위암이 워낙 강력해서 잘 네. 모르고 있다가 예, 덮여 이제 있다가 1위암, 2위암이 조금 줄어드니까 3위가 갑자기 확 많아진 것처럼 느껴질 예. 뿐이지 예. 사실은 많았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건강검진을 좀 부지런히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예. 건강검진 항목에서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국가건강검진 항목에서 엑스레이만 있는데 네. 이걸로는 폐암의 조기 발견에 많은 제한이 있다 아, 그렇죠. 예. 싶어서 몇 년 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군에 있어서 네. 저설량 흉부 CT를 촬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생각하게 보기에 내가 고위험물이다 싶으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담배를 끊긴 했지만 오래 피웠다든지, 예. 그다음에 내가 직업적으로 뭐 지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뭐 이렇게 목이 좀 쾌쾌한 그런 먼지가 많은 곳에서 계속 일을 하신다든지 이런 예. 분들은 알아서 CT를 한 번씩 찍어 보시는 거 도움 되겠죠. 엑스레이보다는 CT가 폐암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폐암의 그 조기 발견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따로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네. 저설량 흉부 CT를 한번 촬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조금 자기 부담을 하셔서 네. 한번 추가로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검사를 해보니까 자 괜찮습니다. 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 폐결절이 있는데 3개월 뒤에 오세요, 6개월 뒤에 오세요 이렇게 쭉 했는데 그 뒤에 이거 모양이 이제 이상해졌네요 이렇게 해서 조직 검사를 하거나 수술을 받으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게 예. 나는 건강검진을 다 봤는데 네. 왜 뒤늦게 암이 발견이 됐느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CT를 안 찍고 네. 이제 엑스레이로만 추적 관찰을 하시다가 네. 암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엑스레이는 가장 우리가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검사이기도 하지만 예. 그만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따라서 그런 적도 있고요. 아니면 암이 급격하게 크기가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 환자 중에 실제로 건강검진 받고 석 달 뒤에 폐암 4기로 진단이 돼서 그렇게 됐어요? 예.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에 어린 아이들이 입학을 했을 때 초등학생들이 키가 얼마까지 클지 예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이 종괴가 어느 정도까지 커지겠느냐라고 예측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서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적 관찰의 필요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예측하기가 어렵다면 이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저 병원에 갔는데 저기서는 저렇게 하자고 하고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폐결절의 추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는 게 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예. 이러한 거는 이제 환자의 성격이라든지 네. 환자의 기저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을 잘 버틸 수 있느냐 네. 이제 그런 것에 따라 다릅니다. 예. 자, 선생님 이게 뭐 우연히 발견되는 게 폐결절이긴 합니다만 예방이라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방법이 있습니까?
폐결절의 예방법이라고 따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예. 폐결절은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네. 빨리 발견해서 추적 관찰을 하고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령이나 이제 흡연을 하셨거나 과거 흡연을 하셨거나 아니면 담배 연기에 노출이 잦거나 네. 유해 물질에 노출이 잦은 경우에는 폐결절이나 폐암의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미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그동안 궁금했었던 폐결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김인수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연초가 되니까 또 금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패하시더라도 또 한 번 금연 각오 다지시고요. 건강검진 매년 하셔야 되는 거 빠지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